사막 한가운데 비가 한 방울도 거의 오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고 바람만 불면 모래가 얼굴을 때리는 곳이죠. 상식대로라면 풀 한 포기도 버티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막에서 쌀이 자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랐다가 아닌 연구협력 프로젝트에서 수확이 꽤 잘 나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농사가 된다니 말이 되나? 왜 하필 한국이냐? 이게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딱 이 세 가지를 핵심만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은 석유로 돈이 많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을 것, 식량입니다. 예전에는 돈 있으면 사 먹으면 되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죠. 나라들이 갑자기 우리 먹을 것부터 챙긴다면서 수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운송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때 중동 왕실이 깨달은 겁니다. 석유는 많아도 밥이 없으면 끝이다. 식량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다. 그래서 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라도 식량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는 국가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막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사막은 그냥 덥다가 아닙니다. 숨 쉬는 공기 자체가 모래고 먼지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기계도 센서도 필터도 금방 지치기 쉬운 곳이죠. 게다가 온실을 돌리려면 시원하게 만들고 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국은 농업을 옛날 방식으로만 해온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뜨겁고 습한 여름을 버티며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물을 아끼고 작물을 살리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사막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덥고 힘든 환경을 버티는 기술을 실제로 쌓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한국과 함께 사막에서 벼 재배를 해보는 연구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언론과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막에서 벼가 자란다. 이거 자체가 충격이죠. 사막이라고 해도 해는 정말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이 강한 햇빛이 오히려 작물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물 뿌리기가 아니라 물 한 방울을 정확히 필요한 곳에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방식이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키우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작물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농업이 점점 감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는 시대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벼가 자라긴 했다. 근데 그게 돈이 되나? 맞습니다.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단순히 씨앗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온실 하나만 덜렁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이 원하는 건 패키지입니다. 설계부터 짓는 것, 운영하는 것, 고장나면 고치는 것, 기술자 교육, 부품 공급, 운영 시스템까지 한 번에 쫙 묶어서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원합니다. 이건 중동 왕실의 투자 스타일과도 맞습니다. 작게 실험하고 조금씩 가는 방식보다는 확실한 파트너와 크게 간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과거에 중동에서 건설, 플랜트, 인프라를 대규모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중동이 한국에게 다리 지어줘, 도로 깔아줘, 건물 올려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동이 한국에게 우리 밥 문제 좀 해결해줘라고 말합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식량은 나라의 심장이고 안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한번 팔고 끝인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수출은 보통 이렇죠. 설비를 지어주고 장비를 납품하면 끝. 그런데 스마트팜은 운영이 핵심입니다. 온도, 습도, 물, 영양, 조명, 병해충 등. 이걸 매일매일 자동으로 관리하려면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영 서비스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준 뒤에도 관리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구조가 되면 한국은 단순히 물건 파는 나라가 아니라 운영을 책임지는 나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산업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밋빛만 보면 안 되죠. 사막은 진짜로 가혹합니다. 먼지와 모래는 기계를 괴롭히고 필터와 부품은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물도 에너지도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기술이 된다와 돈이 된다 사이에 항상 검증이 따라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이제 농업도 그냥 농업이 아닙니다. 농업이 IT와 로봇과 데이터와 결합하면서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농업이 가능해진다는 건 한국 기술이 편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맞춤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동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건 농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가 쌓이면 다른 산업에도 연결됩니다. 그게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석유의 나라가 밥 때문에 한국을 찾는 시대가 왔다. 이게 지금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이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까요? 아니면 넘어야 할 벽이 더 큰 산업일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